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어.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어? 와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처음엔 그냥 같이 어울리는 동호회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겼어. 감정이 생겼다니. 그게 핑계가 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은? 우리 가족은? 그냥 내가 지쳤던 것 같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 살아있는 느낌? 그게 핑계라고 생각해? 그럼 난 뭐였는데?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뒷바라지한 내 시간은 뭐였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내의 추궁에 남편이 결국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30년 넘게 동거동락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김정희님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62살 김정희예요. 패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손님도 꾸준하고 바쁘게 지내는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은 참 복잡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남편이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와인 동호회에 들어간 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새로운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남편의 모습,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나 공감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로 갓 올라와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고향인 부산을 떠나 홀로 지내던 시절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죠. 서울살이는 꿈꾸던 만큼 화려하지 않았어요. 좁은 방에서 월세 걱정에 일 끝나면 바로 쓰러져 잠들 만큼 바빴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희 매장 단골 손님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정장을 입고 와서 차분한 말투로 옷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 옷은 제일 어울리는 분께 추천받고 싶습니다. 누가 더 잘 어울릴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장난스러운 그의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종종 매장을 찾았고 옷을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약간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했죠.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에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저에게 그의 안정감 있는 태도는 큰 위로가 됐어요. 남편은 제게 먼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죠. 그날 우린 작은 한식당에서 뜨거운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어요. 어색했던 시작과 달리 남편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서울 생활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 생각나실 때도 많겠네요. 그 말들에 저도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주 자긴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며 저를 다독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의지가 됐어요. 연애 초반엔 참 행복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은 꼭 좋은 식당을 찾아서 절 데려갔고 선물도 자주 챙겨줬습니다. 그의 배려심과 책임감은 늘 한결같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정을 지켰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은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보다는 회사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죠. 제가 가끔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했을 때도 일이 바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나중에 나 퇴직하고 나면 그때 시간 많이 보내자. 라며 밀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다 어느덧 남편이 퇴직할 시기가 왔고 남편이 퇴직한 이후 그동안 회사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니 서로의 일상이 어긋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때로는 불만이 쌓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와인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취미를 찾았으니 우울해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 동호회가 우리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와인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화가 보였어요. 평소엔 외모에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와인 모임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야 하잖아. 라며 새로운 셔츠와 구두를 구매했죠. 그가 점점 동호회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취미 생활이 생겨서 다행이야. 나중에 나도 시간이 나면 같이 다녀야지. 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던 남편과는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외모에 무심했던 남편이 달라졌어요. 퇴직 후에는 편안한 옷을 즐겨 입고 미용실도 가끔씩 들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옷차림이 부쩍 신경 쓰이기 시작했나 봐요. 모임 날이면 새 셔츠를 꺼내 입고 주름 하나 없는 바지를 고르며 구두에 광을 냈어요. 요즘 좀 멋있게 입고 다니네. 제가 무심코 한 말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모임에서는 매너가 중요하잖아. 대충 입으면 실례지. 그러려니 하면서도 묘하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같이 외출할 때조차 그 정도로 옷을 신경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걸 보고는 와인 모임에 향수까지 필요해?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분위기 좋은 자리잖아. 약간의 매너라고 생각해.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왠지 답답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집에서는 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녁 식사 후나 TV를 볼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카톡 알림이 왜 이렇게 자주 와? 동호회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임 준비 때문에 그래. 다음 모임에서 어떤 와인을 가져갈지 얘기하느라 바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닫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보여? 내가 보면 안 될 게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동호회 얘기야. 자잘한 거라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그날 밤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동호회에서 그런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야 하지? 저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의 외출 빈도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처음엔 주말 모임만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또 와인 모임이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조금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한 번 나가면 다들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 나한테도 이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그에게서 낯선 향기가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향수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었어요. 무슨 냄새지? 새로운 향수 쓴 거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모임에 누군가 뿌린 향수가 묻었나 봐. 다들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 그 대답을 듣고 더 묻지는 않았지만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더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여자 향수 냄새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달라진 건 나도 느껴. 나랑 통 얘기도 안 하고 동호회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보다 더? 제가 진지하게 묻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무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그냥 취미일 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취미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안한 거지?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이 생각을 반복하며 뒤척였어요. 그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남편이 외출하는 날이면 저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의심은 점점 제 일상까지 삼켜버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매장에 나가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매장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그 물음에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이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말하면 괜히 제가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게 더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그쳐서 진실을 알아내야 하나? 제 안에서 질문들이 계속 부딪혔어요. 결국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와인 모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술을 사서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고급 와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와인은 진짜 좋은 거야. 프랑스에서 온 건데 이런 건 마셔보지 않으면 몰라. 남편은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가격을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비싸긴 해도 가끔은 이런 즐거움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 처음엔 한두 병이던 와인이 어느새 매달 몇 병씩 늘어나더니 급기야 와인 전용 냉장고까지 사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보관할 수 있지. 와인은 관리가 중요한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도 좋아질 거야. 우리도 좀 여유를 즐겨보자고. 남편은 외모에도 점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옷을 한 벌 사면 몇 년씩 입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급 브랜드 옷을 주문하거나 직접 백화점에 다니며 쇼핑을 했어요. 이 셔츠 어때? 모임에 입고 가려고 산 건데 이 브랜드가 요즘 인기라더라. 제가 보기엔 과하게 비싼 가격표가 달린 옷이었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옷뿐만 아니라 구두, 작은 액세서리까지 바꿔가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거 보면 배울 게 많을 거야. 요즘은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하잖아. 남편의 말투엔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죠. 처음엔 남편이 퇴직 후에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 이런 활동에 몰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단순히 취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와인을 마시거나 모임에 나가는 게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꾸미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작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더 적어졌죠. 남편이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는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도 가끔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지 그래? 그러면 기분도 전환될 텐데. 그 말을 듣고 순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시간이 없어. 그런 거 살 맘의 여유도 없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래도 가끔은 꾸미는 것도 좋아. 당신도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스타일로 입으면 마음이 좀 달라질걸? 남편은 그저 가볍게 한 말이었겠지만 제 마음엔 묘한 상처로 남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당신은
내가 왜 꾸밀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이해도 못하는구나. 어느 날은 남편이 쇼핑을 다녀온 후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하듯 펼쳐 보였어요. 이건 정장 바지인데 모임 때 입기 딱 좋을 것 같아. 이 셔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가 옷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어요. 예전엔 그런 세세한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사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춰야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남편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품위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이런 남편의 변화를 바라보며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와인 동호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나 와인, 모임,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그냥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같이 와인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남편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취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남편의 변화는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 와인과 비싼 옷,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외출 횟수. 이 모든 게 한데 모여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변화를 바라보며 제 머릿속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단순히 취미 때문일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림이 계속 울려오는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죠.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와인 준비해 갈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JH로 저장돼 있었고, 이전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올 시간이라 급히 제자리에 돌려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구지? 단순히 동호회 지인일까?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의심은 제 불안을 더욱 키웠고,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와인 동호회에 다니는데 뭔가 이상해요. 요즘 행동도 너무 달라졌고, 휴대폰에서 의심이 될 만한 메시지를 봤어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정확히 알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만약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대로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모든 정보를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죠. 그 며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이면 남편이 늦게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엔 남편이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나란히 걷는 모습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팔짱을 끼고 서로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여기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좀 피곤한데. 저는 말없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뭐냐고? 내가 묻고 싶어.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저는 감정을 누르며 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게 끝이야?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와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처음엔 그냥 같이 어울리는 동호회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겼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감정이 생겼다니. 그게 핑계가 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은? 우리 가족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내가 지쳤던 것 같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살아있는 느낌? 그게 핑계라고 생각해. 그럼 난 뭐였는데?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뒷바라지한 지금까지의 내 시간과 인생은 뭐냐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참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동안 남편과 제가 쌓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상의해야 할까?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엔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이 뭘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과 가정을 절대로 잃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니 하지만 이미 잃은 거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먼저 무너뜨린 거잖아. 제 마음 속엔 원망과 슬픔이 얽히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엔 깊은 침묵만 흘렀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의 끝은 결국 하나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관계를 이대로 두는 건 나를 망치는 일이야. 남편의 고백 이후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다 정리할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당신과 가족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의 다짐은 진심처럼 보였고, 저도 한 번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관계를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몇 주 동안 와인 모임을 멀리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외출이 잦아졌고, 남편은 이제는 진짜 모임 활동만 하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휴대폰 알림 소리가 다시 빈번해졌고, 표정에서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어?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끊었지. 가끔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긴 하지만 그건 모임 일 때문이야. 그 대답에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미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행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외출을 위해 꾸미는 시간이 늘어나고 와인을 구입하거나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다음 모임에서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와인 레스토랑 데이트 약속 잊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의 약속은 빈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정리한다며? 다 끝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상황이 생각처럼 안 됐어. 그냥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려고 했던 거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핑계가 돼. 나를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그 모임을 계속해야겠어?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기회를 줬고 그 역시 약속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의미했어요. 남편은 불륜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제는 끝내야 해.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불륜의 증거, 남편과의 대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어. 결국 저는 서류에 서명하며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법적 절차라는 건 냉정하고 객관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숫자와 기록으로 분리되는 걸 견디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30년 넘는 세월이 변호사와 판사 앞에서 차갑게 논의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법정에서 남편과 다시 마주 앉은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몇 번의 변명을 지속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이 사람도 우리 관계를 되돌릴 의지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매번 법정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울곤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감정은 외로움으로 이어졌어요. 소송이 끝난 뒤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불륜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자리는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아직 젊고 서로 남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 아빠는 여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일하면서 바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단다. 결혼에 아이들까지 있는 큰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싱글인 둘째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 아직 젊어요. 이제는 우리와 아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만 사세요. 저희가 엄마 곁에 있어 줄게요. 막내 아들은 멀리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러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젠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의 불륜을 알리지 않은 건 그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로 인해 제 외로움과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매장을 운영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은 너무나 적막하고 외로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해. 남편에게 기대려 했던 시간을 나 자신에게 써야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조금씩 저 자신을 되찾으려 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매일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앞으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손주들이 제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혼자서 이 시간을 견디는 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기도 하고 아이들이 제게 건네는 따뜻한 말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요하고 적막한 집에 있으면 내가 진짜 잘한 선택을 한 걸까? 가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결국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믿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기회가 될 때마다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늦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제 선택처럼 헤어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제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으로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치유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바라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족 사연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